자, 이제 김정숙이 지금 스페인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도착을 했죠. 이번에 G7을 런던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호주와 또 스페인을 갔습니다. 호주는 뭐 42년 만에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갔다고 그럽니다. 자,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현안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42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원수들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갔다. 그래갖고 성당 구경하고 뭐 이랬다. 이거는 뭐였을까요? 지난번에 질 바이든 부인이 나 바빠가지고 정숙이 못 만나요. 그리고 왜 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숙이.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정숙이가 막 부르르 떨고 그랬을 때 여사님 미국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여사님 안 가보신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태양의 나라 스페인 이거 끼워가지고 패키지로 이거 제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은 정말 이것만 해도 뭐 1,5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공짜 여행 패키지, 호화 패키지 이걸 하라고 달랬겠지요. 자, 그래서 자 호주와 스페인 여행을 관광길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 김정숙의 패션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옷을요 3번을 갈아입거나 4번을 갈아입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때 입은 옷하고 또 내릴 때 입은 옷하고 다른 경우까지 있었어요. 아니 딱 한 번 입는 옷으로. 근데 본인은 신났겠죠. 왜?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 옷 많이 맞춰야지. 이래가지고 뭐 맞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숙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와 대통령 부인 될 때 하고 지금 하고 이게 어떻게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장미애하고 재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이 맘카페 같은 데서 글이 올라옵니다. 우아하시고 고우신 우리 여사님 약간 통통한 장미애 같아요. 아니 장미애보다도 더 품위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글이 올라와요. 제가 참 웃습니다만 문제는 뭐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들이 나름대로 국격을 흐트리지 않는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라오스에 갈 때 브라우스에다가 바지 하나 입고 막 혼자서 이렇게 앞장서서 가고 문재인은 쫄래쫄래 간신히 따라가고 이건 아니죠. 왜냐? 정장이 아니에요. 블라우스 이렇게 바지 속에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집에서 놀러 갈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장대 사회를 받을 때 막 하고 간 거예요. 외교 참사고 의전 참사인데 문재인이를 앞서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정숙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이거는 이런 게 상관 모욕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숙이가 입은 옷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뭐 돈을 많이 들였다 돈을 무수로 쓴다 이걸 떠나가지고 안목이 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이 영부인이 옆에 있고 자 문재인하고 이렇게 찍었는데 와 대단하죠. 그동안의 사진이 다 뽀샵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떡하니 올리고서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패션입니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말하자면 당의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들었어요. 이거 무슨 상궁이 입은 건지 아니면 무당이 입은 건지 그리고 이 색감도 어떤 한복 디자이너가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디자인을 선택하는 거는 정숙이 아니겠습니까? 옷을 입은 것까진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주 목걸이 막 3줄짜리 하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맘카페라든가 클리앙 같은 데서는 G7에서 그렇게 국격을 높이고 우리 대통령은 맨 앞자리에 서고 스가는 저 뒷자리에 서고 그랬는데 이만큼 대한민국의 국격과 실력과 위상을 높였는데 왜 텔레비전에서는 그 준석이애만 이렇게 다루냐 이러면서 막 거품 불었어요. 자, 여러분, 앞자리에는 늘 앞자리에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총리보다는 앞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임기간, 이것도 따지게 됩니다. 스가보다 여기는 총리고 여기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벌써 우리한테 악몽 같은 4년도 넘는 기간을 재임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정수기의 패션을 갖고 고우시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와 진짜 저거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2030이 일자리를 달라고 절규하고 있을 정도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문재인 심판하자고 광주에서도 나올 정도고 나라가 이거 뒤집어 엎어지는데 무슨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마리 앙투아네트도 저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울리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스트리아에 가서 무슨 식물원 앞에서 뭐 자연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 호미를 들고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 이 홈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수기가 뭐라고 하냐 관저 뒤뜰에서 뭐 채소가 우리나라 말인데 그렇게 반일반일하면서 야채도 가꾸고 야채는 야사이라고 일본식 말입니다. 채소라고 해야 돼요. 무슨 이렇게 노자펜 뭐 노아베 하더니 또 야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호미로 자기가 농사도 짓는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지 왜 세금 낭비하면서 따라왔냐고요. 자, 그런데 이 호미를 든 손을 보세요. 저 참 놀랐습니다. 반지를 2개나 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 반지도 이게 무슨 품위가 있는 반지도 아니고 뭐 비싸긴 하겠지만 무슨 와 그래도 비싸겠죠. 2개나 꼈어요. 거기다가 이 팔찌 보세요, 여러분. 자, 호미를 들고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미를 든 손에다가 반지 2개에다가 팔찌까지 이것도 뭐 보석박은 팔찌까지 이렇게 꼈어요.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아마 이 행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청와대에서 아마존인지 어디서 그 한국의 그 호미 장인한테 직접 부탁을 했는지 또 갖고 가가지고 막 또 보여주면서 여사님 호미 준비됐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 오스트리아에는 제 친구가 이 사진을 교포가 보면서 뭐 오스트리아 교민들이 문재인 뭐 환영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좀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호미를 들고, 이 곡괭이? 영부인이 사회주의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어떻게 북한에서 온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그 퍼스트 레이디 그래서 이설주 아니야? 이러면서 논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고 그 선언문을 쓰고 그 다음에 레닌이 소련에 이 러시아를 왕조를 부수고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르는 혁명을 통해 갖고 이 소련을 만들었을 때 건설했을 때 건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제를 부수고 공산주의를 이 깃발을 꽂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 곡괭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곡괭이 표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깨부시자. 근데 곡괭이에 준하는 게 바로 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오스트리아까지 와갖고 평화를 얘기하지 왜 호미를 들고 이거 무슨 곡괭이 보고. 왜냐면은 이 유럽에서는요 아주 그 러시아의 폐해라든가 또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곡괭이 그려진 막 깃발 들고 이것만 보면은 너무너무 울렁증도 나오고 약간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영부인이라는 여자가 이 호미를 들고 아주 불쌍사납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김정숙의 호미 패션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도 모르고 TPO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분위기도 모르고, 그리고 억지로 또 꽤 맞춰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려는 진짜 폭망 패션이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레이디가 이런 호미를 들고, 네, 정말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모든 패션이라는 건요.